결과물이 좀 내용이 방대하지만 시간이 좀 촉박해서 중심한 말씀을 드리는 걸 좀 가급적 노력을 해보려고 하겠고요. 이 내용은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저희 생활발전연구원에서 저랑 하나일 박사랑 이만일 박사 같이 이제 지난 1년간 좀 많이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이고 이 용역을 충남도청에서 배출을 한 연구 용역 결과물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을 왜 지역 차원에서 연구를 했냐라는 이제 의문점이 들 수 있는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금 안희정 민선 모기 때부터 이 농업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이 문제는 농가 소득 문제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그것을 농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이게 지역 차원에서 될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이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중앙의 이런 제도적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농업 문제를 좀 풀어나가보자라는 취지하에 연구를 하게 되었고 저희가 본류와 직불금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구를 하다 보니 직불금 하나만 갖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지금 저희가 합수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토론자분들 얘기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직불금을 논의하면서 결국은 농업 전반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들을 같이 검토하는 와중에 소득보전이라는 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이 내용이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실험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직 저희가 내용이 담기 미비하지만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 목초만 보시면 이 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좀 지금 10개의 직불금을 좀 이렇게 약간 배제해두고 새롭게 디자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왜 직불금 제도를 지금 논의하게 되었는지 앞에서 그 우리나라의 제도 실태 분석과 그다음에 그럼 다른 선진국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례 분석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이랑 그다음에 그걸 실현하기 위한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간략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불금에 대해서는 뭐 서론부터 일단 들어가면 일단은 저희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WTO나 이런 수익 개방의 시대에 따라서 제도의 중요성과 의미는 어쨌든 점점 커지고 있긴 하지만 소득보전이라는 걸 뛰어넘어서 농업농촌의 자원적이고 독립적 기능에 대해서 좀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당초 시장 개방을 하면서 농가소득 감소분을 지원해주는 정책에서 지금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저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봤고요. 지금 현행 제도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 부분 이런 얘기는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다른 유럽 선진국이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미 산업 정책의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다. 산업 중심적인 정책에서 지역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과 소득 보전이라는 것을 때문에 내가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런 기능, 자원적, 국민적 기능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제가 좀 이제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의의들을 바탕으로 저희도 한번 제도를 바꿔보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취지하에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한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직불 개념에 대한 게 뭔지를 좀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어찌 보면 이 문제점의 해결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모든 나라 보면 1990년대 농정개혁, 그러니까 수익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직불금 제도를 국가별로 시행하게 되고 저희도 아마 그 이후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허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기존의 시장 가격 지지에서 이제 직접적인 소득 지지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발생했던 소득 감소분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좀 가장 협소한 다이렉트 페이먼트의 개념이고요. 광의의 직불 개념은 이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수행으로 인해서 공공재에 대해서 정부가 이 농업인에게 그런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돈 연구논의 협의보다는 광의의 직불, 그러니까 페이먼트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TO 규정에서도 이 생산비 연계 직접 지불 우리나라의 표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생산과 연계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지 가능하게끔 제도적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시면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10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의 분류 기준은 표 2-2와 같습니다. 실제 10개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 뒤에서는 9개였다가 11개였다가 좀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그 농가 단위 소득 안정 직접 지불제는 이제 내년부터인가 내후년부터 이제 농업 수입 보장보험으로 바뀌게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실시를 안 하는 거고요. 예, 친환경 농업이나 친환경 축사는 이제 한 묶음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개수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공익적 기능 제고형과 소득 안정형과 구조 개선 촉진형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주로 이제 공익적 기능과 소득 안정에 한 4개, 4개씩 포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이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얘기한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한 얘기도 좋지만 일단은 몇 가지 쟁점 사항을 한번 같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4페이지 하단부터 4페이지 적어봤습니다. 일단 직불금이 진짜 지금 현 시대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필요성이 왜 필요한지, 당장 뭐 중학교 공모부터 직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반문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사회인 인식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농가한테 소득 보전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다는 10개 직불이 도대체 무슨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 문제점이 과연 뭔지에 대한 얘기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농정 방향의 틀을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다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농정 방향과 이 직불금이라는 이런 수단들을 어떻게 좀 꽤 맞춰 나갈지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그러면 선진국의 직불금 제도는 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우리가 그대로 흡수할 것이냐, 과연 그 나라들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우리 쪽에서 어떻게 좀 재해석해서 받아들일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결국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건지,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논의들이 가장 필요하겠고,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어찌 보면 맨 먼저 실현적인 얘기가 돼야 되는 게 농정 예산에 대해서 농업 보조금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재조정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앞서 진행되어야 이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직불금 제도는 표 잠깐 보시면 2-3 보시면 2003년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직불금 개수가 완전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직불금의 비중 예산 비중도 0%대에서 6%대로 갑자기 증가하고, 하지만 다시 아쉽게도 2012년 말에는 이제 6%로 다시 원래대로 이제 회복하는, 복귀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겠고요. 예, 5페이지는 이제 뭐 넘어가겠습니다만 일단은 직불금이 공익형과 소득 안정형, 구조 개선형이 이제 이렇게 도입이 되고 시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페이지부터가 좀 어찌 보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6페이지 처음부터 보시면 10개의 직불금 제도 중에 결국은 저희는 5개 직불금은 지금 저희가 말한 직불금 개념에서 벗어나 있고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5개의 직불금이 경관보전, 반농업, 쌀보정, 조건분리, 친환경 직불만이 이제 실효성이 있고, 나머지 5개는 왜 저희가 그렇게 안 보냐면, 일단 농가산인 소득 안정 직불은 근데 2013년 기준으로 작성된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하고 상황 조금 안 맞는 걸 좀 감안해 보시면, 일단은 농가 단위 소득 안정 직불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연구 개발 사업만 했습니다. 시범 사업 위주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이 직불제가 시행가 보기 어렵고요. 쌀 변동과 FTA 직불은 일단 WTO에서 감축 보조에 해당을 하고, 이거는 특정 사유나 발동 기준이 이제 생겼을 때만 가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언제나 늘상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직불금이 아니고요. 경영 이양 직불하고 FTA 폐건 지역제는 이게 물론 구조 개선 촉진형으로서 WTO 유형의 뭐 직불금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건 농업을 포기한 대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말하는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서 소득 감소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기 힘들다. 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대한 대가를 주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복지 개념이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10개 중에 이 5개, 표 2-5의 마지막 끝에 것들은 일단은 좀 배제를 해놓고 보면요. 일단 경관보전, 반농업, 쌀보전, 조건분리, 친환경 농업들을 5개가 그러면 농가들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급 조건이 이제 까다롭다는 문제인데요. 중복 수혜 불가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 경우의 수를 한번 보면 최소 1헥타르 이상을 가진 농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금액은 연간 한 78만 원 정도 됐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제 쌀하고 경관을 했을 때 250만 원 기준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진짜 농가가 친환경도 하고 논도 하고 경관보전도 같이 다 했을 때 최대 348만 원. 그러니까 이것도 친환경은 3년까지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3년간 최대 348만 원을 받는데 연간, 그러니까 월 따지면 한 29만 원 정도로 가능한 걸 봅니다. 근데 단 이거는 1헥타르 이상인 농가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실제 1헥타르 미만 농가는 혜택을 못 받는, 이만큼 수준을 못 받는 거죠. 대부분의 농가는 1번, 그러니까 쌀 고정 직불 하나지만 이것도 헥타르가 80만 원이 아니고 미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식품부에서 자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반농업 직불이 신청률을 저조하냐? 결국은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까다로워서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쌀 고정 직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농가가 이걸 받는데 실제 연간 80만 원 이상을 받는 농가는 34.9%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7페이지 표 2-6번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 총 농가가 한 115만 농가 정도 되는데 연간 그 1헥타르 미만 농가가 한 65% 정도 되고요. 1헥타르 이상 농가가 지금 34.9%입니다. 그래서 헥타르당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은 80만 원 미만 농가가 한 65%가 80만 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의 어떤 표피적인 면만 봤을 때 수익 규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거는 진짜 최대로 농가들이 정말 노력을 하고 머리를 잘 쓰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게 뭔가 소득 보전이로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석을 하는 자체가 조금 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페이지부터 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리고 그 10개의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시행지침이나 각종 보고서를 보고 제도의 목적, 법률, 그 다음에 구조, 집행과정, 그 다음에 성과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요. 9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그 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시기 복잡하시겠지만 일단 9페이지부터 보시면 일단 사업 목적은 한 보통 2개씩 나열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소득 안정, 특히 소득 안정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직불제라는 제도를 출발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법률도 보통 한 4개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제도에 법률이 이렇게 많이 좀 따라 붙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이제 이 투입적인 측면에서 이제 10페이지 2-8번의 표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호 배타적 수급 조건으로 가지기 때문에 농가당 최대한 잘해야 3개를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못 받는 농가들이 한 60% 이상이 된다. 그래서 실제 사업 목적은 농가 소득 보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전에 있어서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없게 된 구조가 있다. 그리고 한선도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명세소정에게 돌아간 혜택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게 또 면적 기준으로도 제도로 펼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이제 작은 농가들에 대해서 혜택이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표 2-8번에서 또 집행 부분을 보면 또 쌀 직불금의 한 70% 이상이 지금 좀 투하가 되고 있고요. 상한기간도 경영이양은 한 10년간 정도고요. 친환경 직불은 3년간으로 좀 기간을 좀 짧게 두고 있는 직불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집행률 실적이 아래 성과 부분에 보시면 평균 한 82%긴 한데 반농업과 친환경과 피해보전은 집행률이 좀 떨어집니다. 이건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좀 이제 무시하는 점, 조건이 까다로운 점 때문에 실제 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성과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놀랐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득 안정 자체가 그 사업 목적 자체가 소득 안정이라든지 밭작물 제고, 친환경 활성화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지만 그 아래 성과 지표를 보시면 이 불일치했다는 항목이 예를 들면 경관보전은 친환 지역축제 방문객 증가율을 성과 지표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반농업 직불 자체도 신청 대비 적격 비율, 그러니까 적격자가 몇 프로 됐는지가 이 정책 목표의 지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쌀 소득 보정 직불은 더 좀 황당한 게 신청 대비 적격 비율도 모두 그렇지만 지급 대상이 감소 면적이 높아져야 성과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금액을 집행을 안 해야 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거고요. 친환경 농업 비중인 것 마찬가지고 조건 분리 지역도 보면 정주농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어야 되는지 FTA 폐업지원이나 피해 보전 지표도 가격 지지율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경영 안정 말로는 소득 안정이지만 결국은 지표 자체는 그런 걸 향하고 있지 않다. 불일치한 점이 많다. 결국은 이것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귀결되지 않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표 2-9번과 2-9번은 이제 기존에 나와있던 문헌들을 좀 정리한 것이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 그 다음에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복잡하다. 그 다음에 실수령이 낮다.
뭐 도덕적 해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익히 들어온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구조를 잠깐 보시면 12페이지 그리고 아까 정책 부분을 설명할 때 아시겠지만 표 2-10을 보면 농정 2000년대에 한 농정 예산 중에 직불금 예산 0.2%였다면 2012년대 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지금은 2.8%로서 조금 약간 낮은 수준을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도 많은 직불계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뒤에 이따 국가별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서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13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직불금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저희는 이 표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도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또 소득 보전 경영 안정을 지향하고 있고 지표는 또 그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그 다음에 제도가 많기 때문에 제도 시행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n분의 1 했을 때 개당 그 사업 한 개당의 예산 규모를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맞물려 돌아가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는 제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어떤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문제점을 뭐 다시 보완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통해서 오히려 소득 안정, 경영 안정을 내세우는 정책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설득력과 정당성 확보가 힘든 구조다. 오히려 좀 우리가 자충수를 두는 그런 구조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설득력이나 정당성을 확보하기 전에 결국은 광의 직불 개념에 가까운 것들을 좀 더 내세우면서 해야 된다. 제가 가장 좀 문제점으로 드는 거는 저희가 직불금이라는 명칭을 제도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는 소득보전이라는 직불을 대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명칭은 직불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그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고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 오히려 직불금이라는 용어를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직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도 받지 못하고 불신만 살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예산 확보도 계속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아래 좀 말씀드리면 이 내용 중에 농가가 어떻게 이 예산을 지원을 받음으로써 해야 할 의무 조건들이 뭐 물론 신지치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행시 어떤 벌금이나 인센티브나 뭐 디센티브 어떤 벌금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그거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옆에도 잠깐 건너뛰었지만 대부분 국가 보조 사회 100%인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걸 지금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자체에서 뭔가 이 사업을 하거나 안 하려고 해도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해도 지금 되게 표적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많이 홍보도 하고 뭐 알려져 있지만 받는 농민들도 이게 직불금이 10개나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많지가 않기 때문에 불만도 쌓여가고 정책하는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불만도 많이 쌓여가고 있고 일반 사회 구성원들도 왜 농민들한테만 소득을 줘야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 라는 그건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좀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어떤 문제의식이었습니다. 해외 사례는 좀 간단하게 그냥 그 시기별로 좀 키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본을 보시면 일본의 사례 특징은 지역 농업을 일단 강조하면서 농정 예산 자체를 좀 재편하는 과정에서 직불금 예산을 확보했다라는 게 저희들 사례의 주요 키포인트입니다. 16페이지 3-2번을 보시면 일본에서는 자민당과 민주당이 그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좀 어떻게 보면 많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민주당 정권에서는 2010년부터 12년까지 농업인 호별 소득 보상제를 실시를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하드웨어성의 사업들은 60% 이상이나 절감을 하는 노력들을 했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했다라는 게 좀 키포인트고요. 자민당 정권은 지역정책 차원에서의 일분형 직불제, 그러니까 다면적 기능 직불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는 직불인데 이것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을 완전히 분리해서 양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그렇다면 3-3의 예산 부분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2007년도에 농정 예산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였는데요. 2010년, 12년을 거치면서 30%, 40%까지 올라갔고 농가 소득에서도 보장해주는 게 2012년 14%로도 많이 이제 뛰었습니다. 예, 그리고 18페이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농정 개혁을 통해서 2014년에 지금 일본이 시행하려고 하는 직접 지불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산업정책과 이 아래에 있는 그 표 3-1을 그림에서 이것들이 이제 양축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위스 사례는 예, 저희가 생태경관,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직불 중에 생태경관을 굉장히 강한 직불을 시행하고 있고요. 예산 자체를 확대하고 있는 사례로서 제가 공부해봤습니다. 스위스는 뭐 실용일과 좀 비슷한데요. 1990년대 표 3-4에서 농업정책 2단계에서 직불 예산이 한 50% 비중이었는데 2014년 이후에 지금 70% 이상을 지금 잡고 있고 직불제도 굉장히 좀 단순한 구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직불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는 좀 다이렉트 페이먼트가 아니고 그냥 페이먼트 아니면 프로그램, 스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직불이라는 단어를 그냥 계속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반 직불과 공익형 직불이 두 가지 투트랙으로 아주 일관되게 가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데 스위스의 좀 특이한 사례는 연방 헌법에 그 농업 부분에 대해서 왜 그 소득을 보전해야 되는지 아예 명시를 해버리는 자체가 스위스의 좀 핵심적인 특이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민이 생태적 준수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이거에 대한 활동에 대한 공익적 보상, 공정한 보상금으로서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시행한다라고 아예 헌법에 명시를 했다는 게 이제 좀 특이한 사항이고요. 22페이지 보시면 결국은 다시 또 스위스는 또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그 농정 개혁을 하는데요. 더 강화된 개편안을 좀 내놨습니다. 기존의 직불제보단 좀 더 농업이 그냥 무조건 받는 주체가 아니고 사회적 역할을 반드시 하게끔 명시를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또 직불의 또 스펙트럼을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놓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농업경관, 식량안보,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경관질, 생산체계 총 5가지 지불로서 이 모든 어떤 헌법에 명시한 그런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불이란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도 이거는 예전보다 목표랑 굉장히 잘 부합시킨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직불의 예산 차이도 옛날엔 일반 직불이 아무래도 많았지만 일반 직불과 생태 직불이 거의 반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맞춰놓고 있는 점입니다. 23페이지는 유럽인데요. 유럽의 지금 직불의 특징은 농촌 개발을 강조하고 있고 예산의 어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운영 방식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사례로서 제가 검토했습니다. 3-7에서 보면 어젠다 2000을 계기로 캡에서는 2개 축으로 이제 구분해서 직접 지불을 확충하고 자원적 기능을 연계하는 농촌 개발과 환경을 강화하는 농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 예산 중에 직불 예산이 한 53%였는데 물론 지금도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불 예산 비중은 58%에서 한 80%를 높이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그 캡 2000년 그 발표할 때 주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캡 1축과 2축이 이제 서로 다른데 1축은 한 비용의 예산의 80%가 소비되고 있고 2축은 20%가 소비되고 있는데 가격에 대한 어떤 그 소득 직접 지불은 1축에 포함되어 있고요. 조건분리랑 환경 지불은 2축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도 개편안에서는 이 부분들이 또 일정 정도 이제 1축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직불과 가산 직불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2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랑 회원국이 반반씩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로 가고 있고 1축만 유럽연합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축은 오히려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회원국들이 자율성에 맡겨서 당신들이 하고 싶은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그에 맞는 예산들을 회원국들이 알아서 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방의 어떤 자율성을 좀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그래서 최근 개편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 3-10에 기본 지불, 그러니까 단일 싱글 페이먼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녹색 지불과 조건분리 지역 지불, 젊은 농업인 지불, 소농 지불, 품목연계 지불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금 개혁안을 내놨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28페이지 표 3-12를 보면 결국 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의 사례의 공통적으로 내용은 결국은 산업정책 중심에서
일본이나 스위스나 유럽 같은 경우 지역 정책으로 농업으로 이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직불금 제도 성격이 예전에는 소득 보상이었다면 지금은 자원적 개념, 공공재에 대한 보상으로서 투자 개념으로서의 직불금이다. 국가가 그거에 대한 배려 참여해준다라는 식의 어떤 정책적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 자체를 다이렉트 페이먼트라는 걸 쓰지 않고 페이먼트, 프로그램, 스킴 이런 단어로 좀 더 제도를 프로그램화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중수 의무 조건들을 시행하게 하면서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들이 저희랑 가장 큰 차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29페이지부터 새로운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직불을 논의하기 앞서서 농정 패러다임을 농업, 환경, 농촌으로 잡자. 그리고 이에 맞게끔 1축, 2축, 3축으로 직불을 다시 재편해서 1축은 좀 더 농업을 강조하는 형태, 그 다음에 2축은 환경을 강조한 생태경관 직불, 3축은 지역이나 농촌의 어떤 측면에서 이제 개발을, 농촌개발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행복농촌 직불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31페이지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희망농업 직불 제일 처음에 하게 된 것들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 쪼개봤습니다. 식량 자급 프로그램과 장미농업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좀 논란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쌀 발직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좀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쌀 고정과 반농업과 조건분리 지역 직불은 통합 운영을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그리고 변동 직불은 지금 쌀만 하지만 작물을 확대하든지 점유율 축소해 가자라는 좀 방식을 좀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거는 식량 자급이 국가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국가 단위의 작업률 계획이라든지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떤 품목을 최소한 유지해 나갈 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연구 내용이 한계인데 아직까지는 면적당 조수입 기준 단가를 정해줄 수밖에 없다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건 농가 단위당 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약간 후퇴한 안으로 생각을 저희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내용은 면적당 주는 걸로 나와 있지만 결국은 또 이제 이거를 방지하기 면적당 그 대농과 소농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이제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농부는 이제 농업 부분에 신규로 투입된 만 45세 이하 농업인들에게 한 5년 동안 영농 정착할 수 있도록 월 100만 원씩 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32페이지 생태경관 직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희가 여러 번 담임 얘기를 들어보지만 가장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고 지금 현재로서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존의 친환경 농업 직불과 경관 직불의 한계를 좀 극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정했습니다. 생태 프로그램과 경관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했을 때 이제 일정 정도 이제 금액을 부과해 주는 거고요. 이건 두 개는 상호간 서로 받을 수 있게끔 제대로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행복농촌 직불은 결국은 우리 농촌 지역의 공동체 유지나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 서비스를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그런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이제 외부 인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어떤 조달을 할 수 있게끔 해보자는 거예요. 내발적 발전 개념을 조금 더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촌 공동체 프로그램과 안전망 프로그램 두 가지를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기존의 공공프로 사업 비슷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방식을 좀 바꿔서 하는 것도 하나의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노인 복지문화 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같이 연계해서 농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가 뭔지를 도출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수당은 시간당 얼마씩 지급을 해서 그래도 최대한 많이 받지 못하도록 좀 설계를 해서 하는 걸로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34페이지 저희가 이제 대농, 중농, 소농, 귀농인 이렇게 한 4가지 이제 유형을 갖고 한번 해보니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참여할 농가들을 한번 뽑아보니 대농은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부러 이제 중소농, 영세 소농을 좀 배려하는 그런 제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소농의 혜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귀농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받을 수 있는 직불의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신규 직불 공동인해 갖고 약 한 연간 1,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걸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농과 소농의 혜택이 좀 많이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실현할 거냐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1축은 한 2조 원 정도 드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2축 같은 경우는 그림 4-1과 같이 약 5천억 원 정도, 그 다음에 3축 희망 행복농촌직구 같은 경우에는 한 1.6조 원에서 농림부 예산이 아니고 특히 3축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사례처럼 그 타부처의 사업들을 연계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토탈에서 잡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세 가지 저희가 재원확보 방안은 표 4-7번과 같이 농정 예산의 확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정 예산의 재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업부처 예산 통합이라는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각각의 한 전략 2개씩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농정 예산 확대에서는 지금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4-1번 다시 조금 아래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제안했을 때 총 드는 비용은 한 4조 원에서 5조 원까지 듭니다. 하지만 지금 직불금의 우리나라 예산은 한 1조 5천억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필요한 예산이 한 2.8조 원에서 한 3.7조 원인데 이걸 마련하기 위한 것들이 아래 나와 있는 그런 방안들입니다. 가장 큰 부분이 저희 농정 예산 재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6페이지부터 그냥 설명을 드리면 그럼 예산은 어떻게 확대할 거냐, 저희가 두 가지 전략을 내주었는데요. 농어촌 특별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새로 그 세원을 창출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불납결손액이라든지 미수납액을 제대로, 그러니까 걷어야 될 돈을 제대로 걷어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한 1,800억 원 정도를 좀 확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그림은 4-2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지금 이건 논란 여지가 많습니다만 FTA를 통한 무역이득 공유제를 좀 도입을 해서 1,0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그 특목세를 좀 추가로 신설을 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특별세 같은 경우처럼 정책자금의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계속 확보하고 강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7페이지. 그리고 농정에서 재편 방안이 결국은 농업계 내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방안 중에 제일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으로는 사업 성과가 낮은 농정 예산들을 재편을 하자. 4-3 그림과 같이 보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그 부문별로 농림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그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그 투자된 부문이 조금 약간 지금과 좀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데이터가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보면 생산 기반 조성이 한 12%가 증가했고요. 체질 강화 부분에 한 3.4%가 증가한 반면 나머지 소득 안정, 경영 안정 부분, 그다음에 농촌 개발, 복지 쪽이 오히려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산이 비중이 후퇴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난 정부에서 좀 특이한 사항일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 부분은 지난 7월에도 아마 FTA 폐보전 직불제 세미나를 했지만 그 FTA 지원 기금이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각종 요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비판들을 갖고 있는데 실제 이 쌓아놓은 돈의 한 이자 수익만 거쳐도 한 90억 원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90억 원을 봐서 농정예산 재편에서 한 1조 한 3천억 정도를 한번 확보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사업부처 예산 통합 부분입니다.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관련한 사업 외에 이제 비슷한 사업들을 보니 8개 중앙부처가 총 한 28개 사업들이 다 농업농촌에 뿌려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약 6,300억 원 되는데 이것들을 좀 지방예산과 매칭을 좀 해가지고 1조 한 2천억 원 정도를 그 집행 방식에서 변화를 줘서 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고, 두 번째 전략은 가능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처 간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통합 운영해서 그 인력 부분이라든지 경상 비용들을 좀 줄이면서 오히려 그 관련 행정 비용을 줄이면서 한번 예산을 마련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방 분권형의 어떤 직불제 시행이 검토가 반드시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아래 그 직불청 운영 사례처럼 외국과 같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통합적인 운영 방식이 필요한데 영국과 프랑스 사례처럼 이런 기능들을 조금 같이 모아서 하는 방식들을 고민해보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풍관원이라든지 농어촌공사가 이 제도를 관리 감독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과 전혀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지방 차원에서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보자라는 방식을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이 38페이지 하단 부분에 그 아일랜드의 RSS라고 루럴 소셜 스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 이 제도가 저희도 우연히 좀 발견을 했는데 이 아일랜드에서도 그런 그 농업 농촌에 뿌려지는 그런 예산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들, 지방정부와 연계 협력 방식을 운영을 해서 그 농어촌에 필요한 사회 공공적 서비스를 이 어떤 기관, 특정 기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운영의 그 예산의 통합도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39페이지, 40페이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 생각은 한 국가가 이제 농적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에 맞는 제도로서 어떤 정책 수단을 도입할 것인지 이게 직불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면 그 안에 그에 따른 정책 효과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모든 대한민국 납세자가 선택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제도를 일단 농적 목표를 설립을 하고 그 농적 목표에 맞는 수단들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명분은 결국은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농업농촌의 공익적이나 자원적 기능들을 좀 강조하고 그런 방향으로서의 제도를 개편하는 방식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일단은 이 모든 걸 제가 한꺼번에 시행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39페이지 그 두 번째 패러그램에 보시면 1축은 희망농업 직불은 농업정책이기 때문에 산업정책으로서의 현재를 유지하고 2축과 3축은 좀 앞으로 좀 더 강조하고 강화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이 1축과 달리 2축은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거를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이 권한을 좀 이양을 하고 지방에서 좀 제대로 자율성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농업인들도 이제는 그 대상 응당 채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명확하게 당신들이 해야 될 게 뭔지를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가 다시 보상해주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적인 추진 과제로서는 이 주체가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도의 어떤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던 듯이 추진 정책상에서 이 문제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걸 보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모니터링과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은 단계적인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생태경관 직불은 지금 현재로서 많이 이제 한계적인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걸 먼저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서는 이 제도를 좀 더 프로그램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서는 제도를 좀 더 통합을 하고 이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마지막으로 1축인 희망농업 직불을 좀 해보자. 두 번째 추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직불금이란 정책적 용어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 사회의 인재에 대한 반감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 실제 이 내용 자체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감대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저희 충남에서는 이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농업인 정책적 동의를 확보하고 이제 설명하고 사회 합의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지방 차원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 제도 조직 기반 구축을 좀 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시한 이런 수치들이 저희가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현재 농정 예산 중에 직불금 예산은 현행 10%가 안 되는데 저희가 제안한 대로 하면 30% 수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가 소득에서 직불금이 지금 한 3%가 안 되는데 한 15%까지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고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하지만 이게 허황된 수치가 아니고요. 그 참여정부 시절에 119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이미 직불금 자체를 2013년까지 농가소득의 10% 수준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직불금 예산도 지금 농정예산에서 22%를 확대하자는 구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계점이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저희는 앞으로 좀 부족한 게 현행 직불금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게 너무 저희가 생각한 게 좀 급진적이거나 좀 더 이상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과도 개정 측면의 어떤 제도의 제한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이 직불금만으로 모든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정책과의 어떤 같이 통합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을 구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농정 예산의 재편에 대한 연구로 좀 아울러 시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를
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 듣고 싶은 부분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코멘트를 주셨으면 합니다.